네, 안녕하세요. 구독 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. 우측이 1단지, 삼성 반도체 공장 1단지고요. P1, 2, 3, 4가 위치하고 있고, 이쪽이 2단지죠. P5, P6가 들어올 부지입니다. 이 펜스 너머로 지금 그 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, 공사 현장에 라이트가 켜 있거든요. 여기 이제 S1, 남측이죠. 남측 첫 번째 문인데, 문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. 경비 인력도 눈에 보이고요. 저 멀리 크레인 쪽에는 라이트가 켜져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공사를 시작하는 것 같다. 그런 느낌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도 열려 있죠. 그래서 아직은 뭐 건설 인력들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어, 조금씩 인력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. 아, 반도체 공장이 내년 3월 달에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이제 조기 착공을 발표하면서부터 움직임이 좀 빨라지는 그가 있습니다. 남측 도로를 지금 더 달리고 있고요. S4는 아직 닫혀 있네요. 이 S가 보니까 사우스 남쪽인 것 같습니다. 저쪽 가면 이제 W로 나오거든요. 네, 그래서 빨리 여기 공사장에 인력들이 다 준비가 돼서 투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좀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지역 경제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. 네. 또 우회전을 해서 이제 서측 방향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도체 공장이 그동안 최대 7만 명까지 건설력이 근무를 하다가 2년 전이죠. 2년 전에 셧다운 되면서 다들 철수를 해가지고 그 2년 동안 뭐 부동산 가격 폭락은 물론이고 거의 뭐 자영업자들 또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고요. 아직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죠. 저기 이제 서측 W1 서측 문입니다. W2 서측의 두 번째 문이죠. 여기도 열려 있네요. 그래서 인력들을 지금 뭐 꾸리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 것 같은데 또 들린 얘기로는 이제 인건비가 예전만큼 높지 않아서 인력을 수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.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지금 그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지금 그 단가가 좀 세다고 해요. 그래서 청주 쪽에 지금 많이 지금 가 있고, 용인 그 원산면이죠. 원산면 쪽에 많이 지금 인력들이 가 있어가지고, 이쪽 그 평택 쪽에 반도체 공장 그 인력들을 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지금 뭐 조기 착공을 하기로 했고, 공정을 좀 앞당긴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다시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인력이 없으면 이 공사가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인력을 다시 섭외할 수밖에 없겠죠.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여기 반도체 공장 관련된 그 법인이죠. 법인에서 기숙사 의뢰 전화를 받았습니다. 고덕 신도시에서 근무하는 그 분들인데 이쪽까지 제가 있는 그 평택 지제요 공문 아파트까지 문의가 왔다는 얘기는 이미 고덕은 전월세가 상당히 소진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전세보다는 월세입니다. 아무래도 이 법인 쪽에서는 그 전세 보증금을 묶어두기보다는 월세 위주로 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월세가 먼저 털려 나가는 그런 시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월세가 더 안판이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세로 확대할 수밖에 없겠죠. 지금 월세를 구하는 그 법인에서 요청 사항이 있는데 KB 시세, 그러니까 그 아파트 쪽에 기숙사를 얻으려고 하는데 KB 시세로 근저당권이 약 60% 정도만 잡혀 있으면 좋겠다. 그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가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예를 들면 이제 KB 시세가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6, 5, 30, 그러니까 3억까지 근저당을 설정이 돼야지 3억 1000이나 뭐 3억 2천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약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제 이 법인 같은 경우는
그 월세를 하더라도 그 소액 임차 보증금 임대차 보호법을 보호받지 못하잖아요. 전입 신고를 못하고 또 법인이기 때문에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 소액이긴 하지만 그 월세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월세를 얻고자 하는 회사 내에서 내부 규정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 지금 KB세의 60%면 들어갈 수 있는 월세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. 왜냐하면 평택은 거의 40% 폭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그 월세 얻는 분의 근저당권의 비율이 거의 한 70%는 다 넘습니다. 70, 80%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월세가 가뜩이나 좀 부족한데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물건이 많지는 않다.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기숙사 숙소를 구하시는 그 법인 담당자분들은 그런 높은 호들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. 지금 그 KB세로 한 70에서 80% 정도만 하더라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구하셔야지 지금처럼 뭐 60%의 근저당을 잡힌 짓만 하겠다? 무융자를 하겠다?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조만간 이제 월세는 구독뿐만 아니라 뭐 지제 쪽에 제가 있는 그 아파트 쪽, 동물 아파트 마찬가지고, 참고로 동물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전월세 물량이 다 합쳐도 30건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전세 월세도 한 10개 정도, 10몇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, 빨리 들어오는 그 건설 관련해서 빨리 들어오는 그 협력업체 분들 기숙사는 그나마 선점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10여 달 넘기면은 아마 월세는 물건이 다 나갈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전세가 남을 것 같은데 전세도 물건이 많지가 않아서 전세도 한 내년 한 2, 3월 되면은 아마 소진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반도체 공장 반경 한 5km 내에 아파트 전월세는 끝날 것 같다. 원룸, 투룸 그쪽으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원룸, 투룸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거예요. 월세가도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고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그 집을 팔려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. 지금 뭐 상당히 폭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그 팔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평택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최근에 또 이 저가 매물들, 그러니까 고덕신도시 상급지보다는 중급지 정도, 하급지 정도에 있는 아파트들 얘기입니다.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좀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. 매물들 위주로 계속 팔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내년 또 3월달에 또 제일 풍경채가 반도체밸리 가재지구죠. 가재지구 반도체밸리에 그 제일 풍경채가 또 내년 입주장이 있거든요. 거기도 1000세대 정도 규모로 알고 있는데 내년 3월 되면 다시 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. 내년 상반기도 이 평택 부동산 시장이 이제 뭐 올라가는데 또 하나의 또 허들이 좀 있다 생각이 들고 또 이어서 또 화양지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브레인시티도 내년에 입주를 합니다. 내년에 한 7,500세대 정도가 입주하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올해 반도체 공장에서 인력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월세가 소진되고 그 다음에 전세가 소진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매매 시장으로 갈 수 있거든요. 제일풍요체가 한 2달 정도 입주장이 끝나고 나면 그때 정도 되면 이제 그 건설 관련 인력분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돼야 이제 매매가를 좀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건설 현장에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 기숙사 위주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. 그 중에서도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. 뭐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과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매매로 돌아설 수 있다.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 3월달, 4월달, 5월달 재부경제 입주장이 끝나는 그 시점이 아마도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지금 이제 전세가 거의 이제 멸종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전세가 갈수록 줄어든다.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유치 안 되기 때문에 새 아파트의
전월세 비중이 예전 같으면 보통 한 7대3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전세가 7이고 월세가 3 정도. 최근에는 거의 반대다. 전세가 거의 한 2, 월세가 8 정도, 그 정도로 전월세 비율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. 전세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, 내가 현금 가지고 들어오는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10에서 20%만 전세고 나머지는 다 월세 같고, 우리나라 이제 임대차 시장이 바뀌는 것 때문에 향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, 지금 뭐 평택을 예를 들면은 역전세 때문에 21년 그 폭등 이후에, 전월세하고 매매가가 폭락하는 바람에, 그 역전세 때문에 사실은 그 세입자들한테 시달려가지고, 집을 급하게 처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. 이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월세기 때문에, 월세는 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잖아요. 그 정도는 대부분 다 돌려줄 능력이 되기 때문에, 내보낼 수 있는데, 어, 지금은 아직까지 전세를 놓고 있는 분들은 갑자기 뭐 2억, 2억에서 뭐 2억 5천, 뭐 3억 이렇게 전세금을 반환을 해달라고 하고, 집을 팔려고 하면 팔지도 않고, 뭐 그러다 보니까, 어,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금매로 던지고 정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.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매물들은 사라질 것 같다. 그러니까 임차인 리스크로 정리하는 금매물들은 이제 향후 한 1, 2년이 지나면, 아예 시장에서 볼 수 없을 것 같다. 달리 말하면, 이제 아파트 가격은 더 견고해질 것 같다. 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, 향후에 부동산 시장의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는 오히려, 이 전월세 소멸이 오히려 호재가 될 것 같고요. 무주택자 입장에서 이제 전세를 못 가고 월세를 가기 때문에, 어떤 그 주거비 상승으로 삶이 더 팍팍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은 뭐 고덕신도시를 한번 돌아보면서 현재 그 반도체 관련 착공으로 인해서 월세가 물량이 많지가 않다. 조만간 소진될 것 같다. 그리고 월세가 끝나면 이제 전세로 갈 수밖에 없다. 네,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 해봤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평택 아파트의 매매나 전월세,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열심히 중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